다 탔네. 아유, 사람 못하니까네. 바람만 세게 불어도 또 불이 금방 내한다 오는 그런 기분입니다. 거의 내가 지금 4일로 잠 못 잤어요. 네,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 영남권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난 지 오늘로 꼭 일주일째입니다. 건조한 대기에 종잡을 수 없는 바람까지 불길을 잡기 위한 소방대원들의 사투에도 불구하고 사상자와 이재민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비와 이어질 꽃샘추위가 불길을 잠재울 수 있을지, 또 산불이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은 무엇인지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박재선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 전국적인 산불 피해 상황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도 전국적으로 중대형 산불이 약 10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 중에서 네. 산불 피해 면적이 가장 컸을 때가 2000년도 동해안 산불이었습니다. 이때 피해 면적이 약 2만 4천 헥타르 정도였는데 네. 지금 의성 산불로 이제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 면적이 3만 6천 헥타르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동해안 산불보다 벌써 50% 정도를 넘어서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인명 피해 같은 경우는 사망이 26명으로 역대 그 산불 중에서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도 아직 10군데 정도에서 중대형 산불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산불 진화율이 계속적으로 지금 네. 낮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바에 따르면 산청 하동이 그나마 이제 높아서 약 77% 정도고요. 네. 안동이 52%고 정말 걱정되는 것이 영덕이 10%, 영양이 약 18%로 산불 진화율이 굉장히 지금 낮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덕과 영양의 산불은 그럼 거의 한 90%, 80% 이상 못 잡고 있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계속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이 되고 그 지방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고 오늘 또 연무가 또 발생을 하다 네. 보니까 오전에 헬기를 통한 그 산불 진화에 또 장애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화율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산불이 급속히 번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강풍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후부터는 이제 바람이 북풍으로 바뀌었고 한때 돌풍이 예상되는 곳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기상 상황을 고려해 보면 가장 주의해야 될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북풍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네. 바람입니다. 결국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확산이 되는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산불이 크게 이제 두 군데서 지금 크게 보게 되면 의성, 안동 그쪽하고 그 아래 산청, 하동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아래쪽 부분이 또한 위험의 지역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성, 안동 그 아래쪽 부분이 구미나 그쪽 군위, 영천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산청 그 아래쪽 부분에 진주 사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산림이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지역, 그러니까 즉 불에 탈 수 있는 위험한 그 산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개 보면은 이런 산불이 내륙에서 나더라도 동해까지 가서 대충 꺼지는 게 상례였는데 지금 산불은 이 내륙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큰 걱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동해안으로 가서 그쪽에서 이제 산불이 진화가 돼서 이제 완전히 되는 경향을 보였었는데, 이번 산불 같은 경우는 이제 내륙을 이제 중점적으로 태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산불이 계속적으로 확산되는 부분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내륙 쪽으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경북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 일대에 산악 지형이 또한 이번 산불을 내륙 쪽 산불로 이끌고 있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게다가 벌써 산불이 난 지가 일주일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외신에서는 해외에서 산불이 나면 뭐 몇 달씩 간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이럴지는 제가 잘 예측을 못했는데 앞으로도 얼마나 갈 걸로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저희 전문가들도 지금 앞으로 얼마만큼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건축물 화재하고는 달리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많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있으면 완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기후, 날씨, 바람 이런 것들과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많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비가 어느 정도 날짜 후에 많이 내리는 것이 예측이 됐으면 네. 이 정도가 되면 우리 그 소방하고 산림청의 노력과 함께 날씨가 도와줘서 산불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측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그나마 비가 좀 온다라고 했었는데 거의 내리지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4월 5일 식목일까지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산불이 진행이 될까 이런 부분이 지금 예측하는 게 어렵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전국에는 기다리던 비가 조금씩이나마 내리고는 있습니다. 자,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은 그럼 얼마나 되고 비가 그친 이후에 기상 상황은 어떻게 될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늘 5mm 미만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1시간에 5mm의 비가 내리더라도 우산이 필요 없는 정도의 강도인데 이게 24시간 내에 5mm가 나눠서 내린다라고 하면 아마 이들 지역에 거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내릴 거고요. 문제는 이번 비의 양도 양이지만 이번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바람의 방향이 남서풍의 계열이 아니라 북서풍의 계열로 바뀌거든요. 이 바람이 태백산맥을 타고 넘으면 강원 영동 지역의 바람까지도 강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강원 영동 지역으로 또 부주의로 인해서 불씨로 인해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는 전 지역적으로 불이 나지 않도록 좀 각별한 좀 대비가 필요하고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은 향후 최소한의 열흘 동안에는 비 예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지역으로도 각별한 이제 불이 나지 않도록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비가 온다고 해서 조금은 희망을 걸어봤는데 이것도 별 소용이 없는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측하는 게 5mm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5mm 미만이라는 비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습도를 올린다든지 일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산불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상 상태가 아니라 산불이 발생하면 강한 상승 열기류가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따라서 뜨겁죠. 예.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게 내리는 비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불에 타고 있는 화원까지 닿지를 않고 흩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연기와 이게 분무같이 날리게 되면서 오히려 연무 같은 현상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시계를 또 저하를 시키게 되면 산불 진압, 헬기를 통한 산불 진압하는데 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리려면 좀 더 많이 내렸을 때 좀 이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지금 산불이 계속 번지는 이유가 불티가 막 서로 도깨비불처럼 날아다니잖아요. 이 비가 약간이라도 오면 그 증상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됩니까? 약간 와서는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기는 도깨비불처럼 날아다니는 불을 우리가 비화라고 합니다. 네. 비화가 발생하는 원인은 산불이 발생하면 이제 강한 열기류가 있습니다. 그 열기류가 강한 상승기류를 만들게 되는데 불타고 있는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상승기류를 타고서 네. 위로 올라가고 위에 상층부로 가게 되면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기류를 타고 올라간 나뭇가지나 이런 그 가연물들이 이 강한 바람을 타고 굉장히 멀리 지역까지 날아가는 걸 비화라고 하게 되는데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날아가는 거리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게 되면은 보통 비화가 1km에서 2km 정도까지도 비화가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자, 조금 전에 기상 칼럼니스트 예보에 따르면 이 비가 그친 뒤에 꽃샘추위가 찾아와서 기온이 급강한다고 그래요. 네. 자, 그것은 산불 진화에는 도움이 안 됩니까? 그렇죠. 뭐 기온이 내려가는 것 자체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건조한 날씨를 해결할 수 있는 기상 상황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온이 내려가서 날씨가 좀 더 추워진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산불을 좀 뭐 진화하는데 큰 도움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꽃샘추위가 오면 이 차가운 북서풍이 또 불기 때문에 네. 더 긴장해야 될 상황이라고도 또 하시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바람의 방향이 또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어저께까지는 남서풍이 분다라고 이렇게 했었을 때 남서풍이 불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동북 쪽으로 이제 화재가 확산될 그 우려가 있는데 북서풍이 불게 되면은 남동 쪽으로 또 화재가 이제 또 확산이 될 우려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화재 확산 방향이 이제 바뀌는 것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특히 북서풍이 불어왔을 때 그동안 타지 않았던 지역까지 또 화재가 확산이 되면 또 이 산불이 더 확산될 우려를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또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